부등식의 뜻과 성질. 부등식이란 부등호를 사용하여 수 또는 식의 대소 관계를 나타낸 식을 말해요. 예를 들어 2는 6보다 작거나 같다. x는 3보다 크다. 이 x 빼기 5는 1보다 크거나 같다와 같이 부등호를 사용한 식을 부등식이라고 하죠. 여기서 부등호의 왼쪽을 좌변, 오른쪽을 우변이라고 해요. 부등식의 표현은 중1 수학에서 배웠지만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다음과 같은 부등식에서 부등식의 좌변에 있는 수나 문자를 기준으로 하여 부등식을 읽으면 됩니다. a는 b보다 크다. 이를 한자어로 사용하면 a는 b 초과이다 이고 a는 b보다 작다. 이를 한자어로 사용하면 a는 b 미만이다 이며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크거나 같다는 작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참고로 작다를 부정해보면 일부의 학생들이 크다라고 답변하곤 하죠. 크다는 것은 부정어가 아니라 반대어에 해당해요. 작다를 부정하라는 것은 영어로 not을 붙여서 작지 않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지 않다는 것은 커도 되거나 같아도 된다는 뜻이 되지요. 즉, 커도 작지 않은 것이고 같아도 작지 않은 것이 되니까요. 이를 한자어로 사용하면 a는 b 이상이 되며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작거나 같다는 크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한자어로 사용하면 a는 b 이하이다가 됩니다. 부등식의 해. 중1 과정에서 배운 방정식의 해를 복습해 볼까요? 예를 들어 방정식 x 더하기 2는 5의 해를 구해보면 1차 방정식의 풀이로 접근하지 않고 방정식의 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x의 값에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x가 1이면 1 더하기 2와 5는 같지 않기 때문에 등식이 성립할 수 없고 x가 2이면 2 더하기 2와 5도 같지 않기 때문에 등식이 성립할 수 없네요. x가 3이면 3 더하기 2와 5는 같기 때문에 등식이 성립하므로 이 방정식의 해는 3이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해는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말하죠.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등식의 해란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나 범위를 말하고 부등식을 푼다는 것은 부등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x의 값이 -1, 0, 1일 때 이 x 더하기 1은 2보다 작을 때 해를 구하시오. 주어진 x의 값을 부등식에 대입하여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x가 -1이면 -2 더하기 1은 2보다 작다가 성립하므로 해가 될 수 있고 x가 0이면 0 더하기 1은 2보다 작다가 성립하므로 해가 될 수 있으며 x가 1이면 2 더하기 1은 2보다 작다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부등식의 해는 부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x의 값인 -1과 0이 됩니다. 부등식의 성질. 중1 과정에서 등식의 위대한 성질이 기억나시나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등식의 위대한 성질을 이용하여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었죠. 부등식에서도 이와 같은 성질이 있는데 같이 알아볼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사과와 멜론이 있을 때 사과에 비하여 크기가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가는 멜론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져 있어요. 여기에 크기와 무게가 똑같은 귤을 각각의 접시에 올리더라도 저울의 기울어짐은 변함이 없겠죠. 즉, 부등식과 같이 기울어져 있는 저울에 같은 양을 각각 추가하여 더하더라도 그 기울어짐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요. 이를 부등식과 연관시켜보면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A가 B보다 작으면 A 더하기 C도 B 더하기 C보다 작아져요. 다음과 같이 기울어져 있는 저울에서 각각의 접시에서 같은 양의 귤을 빼더라도 저울의 기울어짐은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A가 B보다 작으면 A 빼기 C도 B 빼기 C보다 작아져요. 부등식의 성질에서 곱하거나 나눌 때 중1 과정에서 배운 양의 부호는 이익으로, 음의 부호는 손해로 해석하여 접근해 볼게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초보자는 시급 10,000원이고 숙련자는 시급 20,000원이 지급된다고 할 때 초보자인 A와 숙련자인 B가 받게 되는 시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하게 되죠. 두 사람이 2시간 동안 일을 했다면 받게 되는 급여도 1시간에 비하여 2배가 되므로 A는 플러스 20,000원, B는 플러스 40,000원을 받게 됩니다. 양의 부호인 플러스는 이익을 의미하므로 A는 20,000원 이익이 되고 B는 40,000원 이익이 되며, 이때 이익이 더 많은 쪽으로 부등호를 사용하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만약에 두 사람이 30분 동안 일을 했다면 받게 되는 급여도 1시간에 비하여 반으로 줄어들므로 A는 5,000원, B는 10,000원을 받게 되지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이를 부등식과 연관시켜보면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A가 B보다 작고 C가 양수이면 A 곱하기 C도 B 곱하기 C보다 작아지고 C분의 A도 C분의 B보다 작아져요. 이번엔 두 사람이 2시간 동안 일을 했다면 받을 급여에 대하여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시간만큼 금전적으로 손해가 되겠죠. 1을 마이너스 1을 곱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사람이 2시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면 A는 마이너스 20,000원, B는 마이너스 40,000원이 되고, 음의 부호인 마이너스는 손해를 의미하므로 A는 20,000원 손해가 되고 B는 40,000원 손해가 되며, 이때 손해가 더 작은 쪽이 오히려 이익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등호를 사용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30분 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면 A는 마이너스 5,000원, B는 마이너스 10,000원이 되고, 이때도 손해가 더 작은 쪽이 오히려 이익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등호를 사용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뀐다는 거예요. 즉, A가 B보다 작고 C가 음수이면 A 곱하기 C는 B 곱하기 C보다 크고 C분의 A도 C분의 B보다 크게 됩니다. 부등식의 양변에 더하거나 빼거나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지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되므로 부등식을 계산할 때 항상 주의를 해야 하죠. 음수로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해요. 참고로 등호가 포함된 부등식에서도 이와 같은 부등식의 성질은 그대로 성립해요. 방금 배운 부등식의 성질을 수직선으로 정리해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에 대하여 이는 4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는 4보다 작게 되죠. 이때 이 두 수에 각각 1을 더해보면 4도 6보다 작게 되므로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이 부등식에 대하여 양변에 1을 더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에 대하여 각각 1을 빼보면 0은 2보다 작게 되므로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이 부등식에 대하여
양변의 1을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으며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에 대하여 각각 양수 1을 곱해보면 4는 8보다 작게 되므로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이 부등식에 대하여 양변의 양수 1을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으며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에 대하여 각각 양수 2로 나눠보면 1은 2보다 작게 되므로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이 부등식에 대하여 양변의 양수 2로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으며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에 대하여 각각 음수 2를 곱해보면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8보다 크게 되므로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부등식에 대하여 양변의 음수 2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게 되고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에 대하여 각각 음수 2로 나눠보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보다 크게 되므로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부등식에 대하여 양변의 음수 2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게 됩니다. 즉, 부등식의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가 됨을 수직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